안녕하세요. 10만시간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영어회화 프리토킹 비법을 가르쳐주는 10만시간 영어 채널입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문법을 회화에 적용시켜주는 비법인 조사법 강의 중에 심화 과정, 짧은 주어 요소 일부 이론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에 관련된 영어 문법을 실전 영어 회화에 자유롭게 적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어 문장 구성 요소, 영어 문장은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 요소, 서술 요소, 필수 요소, 수식 요소, 덧붙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주어 요소에 해당되는 문법을 회화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법이란 한국어의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어의 조사를 통해 문장에 필요한 영어 문법 단어의 사용 여부, 즉 사용할지 안 할지, 두 번째 사용 위치, 어디서 사용해야 할지, 세 번째 사용해야 한다면 문법 단어를 어떤 걸 써야 될지, 사용 문법 단어의 종류, 이 세 가지를 빠르고 쉽게 찾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사법을 통해서 영어 문법을 영어 회화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조사와 영어 문법 단어의 1대1 대응. 1. 같은 방향 변환. 자, 나는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소년을 안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중에서 춤추고 있는 이라는 한국말을 보면 이 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춤추고 있는 부분은 춤추라는 검은색 부분과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빨간색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일반적인 단어고 뭐뭐 하고 있는 이 뒷부분, 조사 부분이 영어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는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두 단어가 한 단어로 합쳐진 것입니다. 춤추다 플러스 하고 있는 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고, 이것을 영어로 바꿔본다면 춤추다의 dance라는 일반 단어와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ing 문법 단어가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바뀌어지면 합쳐져서 dancing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어의 조사 부분에 있는 이런 영어 문법 단어를 이렇게 ing로 찾아내어서 알고 있는 문법을 실전 영어 회화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조사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ng는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분사를 나타내는 문법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사법에서는 문법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에 동사 뒤에 뭐뭐 하고 있니라는 뜻을 쓰고 싶으면 영어로는 ing를 쓰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실전화에 적용하는 것이 조사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소년을 안다. 영어로 바꾸면 I know 소년인데 특별한 소년이니까 the boy, 그 다음에 춤추고 있는라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이 뭐뭐 하고 있는 부분을 문법 단어를 찾아서 dancing on the stage 라고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 역방향 변환. 그녀는 여행을 위해 한국어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이 한국어에 대해도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이것도 한국 플러스 뭐뭐에 대하여, 즉 일반 단어 플러스 문법 단어가 합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 본다면 문법 단어 빨간색 대하여 플러스 한국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합쳐진 한국어를 풀 때 문법 단어가 앞으로 오고 일반 단어가 뒤로 가는 역방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하여에 해당되는 문법 단어가 about이 되는 거고 한국은 Korea라는 일반 단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about Korea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뒷부분, 조사에 붙어 있는 이런 문법 단어를 찾아가지고 영어로 적용시키는 것이 조사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그녀는 공부할 것이다. She will study. 한국의 대해니까 이 대해가 문법 단어고 이 대해는 about이지 about Korea, 여행을 위해 for the trip 이라고 실전화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어 조사 영어 문법 단어의 일대다 대응. 첫 번째, 역방향 변환. 뭐뭐에. 한국말에는 11시에, 서울에, 테이블에 똑같이 에라는 조사이자 문법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한국말의 형태는 똑같지만 영어에서는 이 에가 일단 역방향이기 때문에 에 11시, 에 서울, 에 테이블 바뀌고 이 에가 똑같은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at이 되고 이때는 in이 되고 이때는 on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어의 문법 단어 1대1을 대응한다면 영어 문법은 정말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지 않고 1대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법 단어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1대 다 대응이 되는 경우가 전치사에 많기 때문에 전치사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근본 의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애는 11시라는 콕 집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애시고, 여기서의 애는 서로 안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서의 애는 테이블에 붙어서 뭐뭐애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on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역방향 변환 니은. 그는 내가 살았던 장소에 가기를 원한다. 여기서 보면 이 던에 니은이 있습니다. 이 니은이 바로 중요한 문법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법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즉 내가 살았던은 내가 살았던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것을 풀었으면 내가 플러스 살았다 플러스 니은입니다. 즉 살았던을 살았다 플러스 니은으로 이 니은을 분리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은이 중요한 문법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풀었지만은 실제로 영어로 바뀔 때는 다시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니은이 앞으로 가서 니은 내가 살았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니은에 해당되는 문법 단어가 여기서는 장소를 주어 동사 절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때 문법 단어는 where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where이 되고 내가가 I, 살았다가 lived가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명사를 절로 꾸며줄 때는 이렇게 니은이 where이라는 단어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법적으로 설명드리면 관계부사라는 문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부사를 모르시더라도 내가 장소를 나타내는 막연한 명사를 주어 동사로 꾸며주고 싶을 때 이 니은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영어에서는 where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사법식 영어 문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꾸시면 he 원했다 wanted 가기를 투고 어디에 장소에 특별한 장소니까 the place 내가 살았던, 내가 살았다는 I lived이지만 내가 살았던 이 니은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 바로 where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조사법으로 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번 한국어 조서와 영어 문법 단어의 다대일 대응. 이번에는 한국어 조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영어의 문법 단어는 하나로 대응되는 경우입니다. 즉 앞의 경우가 정반대인 경우인데, 이번에도 역방향 변환 t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즉 이 부분이 영어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 만나기 위해는 역시 두 단어로 만나다 플러스 위에로 구성되어 있고, 만나다라는 일반 단어 위에라는 문법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도 영어로 바뀔 때는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뭐뭐 위에 플러스 만나다가 되고, 이 위에 해당되는 문법 단어가 to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meet 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I 왔다 came 여기에 here 그 다음에 만나기 위해, 만나다는 meet이지만 이 위에 때문에 뭐냐? 역방향이기 때문에 to 만나다는 meet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you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는 그런 말을 하다니 비열하다. 여기서 이 말하다니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 조사법을 통해 알아보시면 말하다니는 말하다 플러스 다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방향이기 때문에 뭐뭐 다니 플러스 말하다가 되고, 이때 다니는 to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가 to say. 즉 앞에서 위에도 to고 다니도 to기 때문에 한국어의 문법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때 영어의 문법 단어는 하나로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을 공부하실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문법 방식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이유, 판단의 근거구나 라고 길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동사의 의미에다가 단위가 붙을 때는 동사 앞에 to를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조사법식으로 문법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시면 너는 you, 비열하다, 비열한 상태다, you are mean. 뭐에서요? 말하다니, 즉 말하다니가 이 단위가 to로 바뀌고 말하다니 say니까 to say, 그런 말을 such a thing 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주어 요소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인데, 주어 요소에도 짧은 주어, 중간 주어, 긴 주어가 있는데, 오늘은 이 짧은 주어에 해당되는 문법 단어인 명사류 문법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이 명사류 문법 단어는 대명사, 명사, 명사구, 관사 이 네 문법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문법을 공부할 때는 1장 명사, 13장 전치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 문법 주제의 챕터를 열어서 그 문법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법 공부를 한다면 실전 영어 회화를 할 때 관계대명사를 배웠으니까 어디다 쓰지?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배우셔야 되느냐? 주어 요소 중에 짧은 주어를 만들 때 필요한 문법이 이런 게 있고, 실제 영어 회화는 어떻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방식으로 배우셔야지 실전 영어 회화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도 관계 대명사는 이거다, 관계 부사는 이거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 동사 절로 길게 수식할 때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문법이 필요하구나 라고, 어떤 문법이 어느 상황에 언제 필요하다라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법 지식을 실전 영어 회화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앞으로의 조사법 강의가 그런 방향에 맞춰서, 그런 분류법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조사법 강의를 잘 보시고 훈련하시게 된다면 여러 문법을 실전 영어 회화에 적용하시는 새로운 방법을 얻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짧은 주어 요소 중에 첫 번째 명사류 문법 단어를 공부할 건데,
이 명사류 문법 단어 중에서 대명사를 공부하겠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준다는 말로 똑같은 명사를 두 번 쓰는 것을 싫어하는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명사를 자주 써주실수록 원어민 영어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칭 대명사 보시는 것처럼 나는, 너는, 그것은 이런 것들이 인칭 대명사인데 인칭 대명사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칭 대명사를 외우실 때 학원이나 학교에서 I, my, me, mine 외우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외우면 실전 영어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인 것처럼 이거는 이거다 1대1 대응으로 외우셔야 되고 특히 순서대로 외우지 마시고 무작위로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외울 때 I는 나는, You는 너는 이렇게 외우는 건 독해를 위한 방법이고 우리가 영어를 할 때는 한국말이 떠오르고 영어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이 I, 너는은 You 이런 식으로 한국말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에서 포인트는 왕초보분들은 this가 이것은이라는 뜻만 있다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 영어에서는 사람, 사물, 장소를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것은도 this, 이 사람은도 this고 이것은도 this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것을 지칭할 때 this를 씁니다. 저것은, 저 사람은, 저곳은 that. 비교적 먼 거리를 지칭할 때 하는 말이 that이고 물론 this나 that이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것은 현재에 가까운 시간, that은 과거의 시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 사람들은, 이것들은 이렇게 복수형일 때는 this가 아니라 thes로 바뀌는 것이고 저것들은, 저 사람들은, 저것들은 도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단복수를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대명사도 단수와 복수에 맞춰서 구별해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명사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명사라고 하고요. 명사에선 중요한 거는 명사의 복수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명사의 복수형은 규칙과 불규칙이 있고 규칙 안에서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명사에는 이 명사에 s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bags, computers 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 끝이 o나 sh, ch, x 등으로 끝나는 명사는 이 명사 뒤에 es를 붙여서 발음이 boxes, watches 하면 됩니다. 한국어의 복수형은 들자만 붙이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s를 붙이기도 하고 es를 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암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끝이 자음 y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 즉 candy처럼 자음 d 플러스 y로 끝날 때는 이 y를 i로 고치고 es, candies, tries. 끝이 모음 플러스 y로 끝난 명사, 예를 들어 boy, 모음 플러스 y로 끝날 때는 그냥 s만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불규칙 명사, 불규칙 명사일 때는 불규칙 복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man이란 단어의 복수형은 man이고 foot이란 단어는 feet, woman은 women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미리 암기해 두셔야지만 실전해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명사구. 명사구라는 것은 명사에다 어떤 다른 단어가 붙어서 최소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의미단에 이를 때 이런 것을 명사구로 가는데 그러면 명사구에서 중요한 무엇보다는 소유격이 있고 아직 안 외우신 분들은 차례대로 외우지 마시고 무작위로 외우셔야 되고 또한 나애가 마이고 너희들애가 6월이고 이런 식으로 한국어에서 해당되는 영어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책이니까 my book 이렇게 바로 나오실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시 형용사 아까침에 this나 thes는 지시 대명사였다면 이번에는 이것이 아니라 이라고만 해석이 된다면 이때는 지시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이라고 한국말이 나올 때는 this나 thes가 됩니다. 즉 한국말에서는 단복수를 구별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한국말에 이가 나왔을 때 이게 this가 될 수 있고 thes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말에 저가 나왔을 때 that이 될 수도 있고 도우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이라고 나왔으면 이 책과 이 책들 보면 이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책이니까 단수니까 this book이고 뒤에 책들이 나왔으니까 복수니까 이때 이가 복수를 나타내는구나 해서 these books라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법 단어인 관사. 관사는 명사 앞에 붙어서 어떤 명사의 성격을 한정해주는 한정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 관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정관사. 부정관사의 이 부정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그 부정이 아니라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의 부정인 부정관사입니다. 그래서 부정관사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불특정해서 상대방이 모르는 명사 앞에 붙는 어나 언을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닥터가 있는데 이 앞에 붙는 애플 앞에 on, TV 앞에 버스 앞에 이게 바로 부정관사고 이 부정관사는 무슨 의미라느냐? 이 뒤에 있는 명사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 닥터 앞에 어가 붙는 순간 이 닥터는 어떤 닥터냐?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불특정해서 상대방이 모르는 특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불특정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관사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불특정한 명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불특정한 명사라고 판단해 부정관사를 써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모를 것 같은 불특정한 것 중에서 하나를 나타낼 때는 부정관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이때 이 사과가 특별한 사과가 아닙니다. 특정한 사과가 아니라 상대방이 모르는 그냥 여러 가지 사과 중에 아무 사과 하나를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I like an apple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2번, 하나임을 강조할 때 로마는 하루아침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즉 하나임을 강조. 이때 하나를 영어로 뭐죠? 원이라고 하죠. 즉 영어의 원에 해당되는 말을 표현할 때 원 대신 이렇게 부정관사 어를 사용해서 하나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안 했다. 이 말도 이 하나라는 강조된 말이죠. 이럴 때는 더가 붙지 않고 부정관사 He didn't say a word. 이 대신 one word를 써도 되는 것을 a word라고 써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뭐뭐당, 뭐뭐의 의미, 영어로 for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부정관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야구한다. 즉 일주일당, 일주일에 어떤 기준점을 나타내는 한국말일 때 영어에서는 부정관사 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we play, 한다, 야구를 baseball 2번, twice, 일주일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어기 때문에 a week. 난 시간당 40마일 운전한다. I drive. 운전하죠. 뭐를? 내 차를. My car. 40마일. at 40 miles. 시간당 기준점을 나타내는 해당된 말 an hour. 4번. 형용사가 붙어 여러 개 중에 하나의 명사가 될 때. 자, 나는 보름달을 좋아한다. I like a full moon. 선생님, 달은 특정하기 때문에 더블을 붙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원래 특정하기 때문에 덜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달을 좋아한다 할 때는 I like the moon입니다. 하지만 달도 이렇게 형용사가 붙어서 꾸며줌을 받으면 풀문, 보름달이 있을 수도 있고 반달이 될 수도 있고 구름달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달이 됩니다. 그 달 중에 보름달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정해진 특정한 게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여러 달 중에 하나다. 즉 불특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저녁을 즐겼다. I enjoyed an excellent dinner. 식사를 나타내는 명사는 무관사이지만은 이제는 형용사를 꾸며주면서 얘는 뭐죠? 훌륭한 저녁, 끔찍한 저녁, 보통인 저녁, 여러 가지 저녁 중에 그 중에 하나인 훌륭한 저녁이다 라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부정관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한 성공을 했다. He made a great success. 원래는 success가 추상명사라서 관사가 붙지 않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성공도 있고 보통의 성공도 있고 별거 아닌 성공이 있고 여러 가지 성공 중에서 하나가 돼버렸죠.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그 중에 하나의 훌륭한 성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관사 어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2번 정관사. 정관사는 뭐냐? 범위가 정해져 있는 관사입니다. 범위가 정해져 특정해져 버렸습니다. 특정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명사 앞에 붙는 이 더가 바로 정관사입니다. 이 더는 바로 범위가 정해서 특정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명사를 의미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book, the moon. 이 북 앞에 어가 붙으면 특정하지 않은 책 중에 하나라면 더 북이 되는 순간 이거는 아주 특정한 책이 되기 때문에 더 북이 나오는 순간 상대방은 이 더 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정관사를 쓰느냐? 상대방이 알 수 있는 특정한 명사라고 판단해 정관사를 써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에 만났을 때 이미 얘기했던 주제일 경우 이미 했던 걸 다시 얘기하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난 가구를 옮기느라 힘들었다. 이때 이 가구가 뭐냐면 내가 예전에 이태리 장인이 만든 3개, 5개밖에 없는 그 가구를 샀다고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야, 나 그거 옮기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가구가 무슨 가구인지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I had a hard time carrying 다음에 the furniture, 더를 쓰는 순간 얘는 그냥 일반 가구가 아니라 예전에 나한테 말했던 그 가구구나 라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도 그런 의미로 이 furniture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대화하는 상황에서 그 명사가 보이는 경우. 차 멋있지 않니? 둘이 서서 있는데 어떤 차가 와서 멈췄어요. 근데 되게 멋있는 차예요. 그러면 굳이 저기 있는 저 차 멋있지 않니라고 설명을 안 해줘도 차 멋있지 않니라고 하면
이 사람도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차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도 덜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sn't the car nice? 이렇게. 3번 모두가 알만한 유명 사건에 관련된 경우 너는 그 소식 되게 들어본 적 있니? 예를 들어서 3명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A하고 B가 막 대화를 하고 있다가 C가 약간 왕따 당했어요. 그러다가 A가 좀 미안해갖고 갑자기 C한테 야 너도 그 소식 들었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A하고 B가 대화를 하고 있었고 지금 가장 유명한 핫한 사건이기 때문에 얘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한테도 굳이 설명을 안 하고 그 소식 너도 알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얘도 당연히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요즘 핫한 소식이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더 뉴스가 되는 거지 그냥 뉴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그 장소와 상황에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명사인 경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의도한 건 뭐죠? 니네 가게가 사용하는 화장실 어디냐는 의미겠고 굳이 니네 가게는 화장실이 어디냐고 안 물어봐도 얘네 입장에서도 이 가게에 있는 화장실을 의미하겠구나 라고 서로 예상할 수 있는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Where can I find the washroom? 이라고 해서 더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더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말하는 더는 나랑 너랑 알 수 있는 예상되어 있는 그 화장실을 물어보는 거야. 너도 그 화장실 나한테 대답해줘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가 더를 썼으니 너랑 나를 알 수 있는 여기 화장실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서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이것도 내가 여기다가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bus stop? 더를 붙이는 순간 어떤 의미냐? 내가 물어본 사람에게 이 근처에 있는 너나 나나 예상할 수 있는 그 버스 정류장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나 더를 구별하는 것은 실전 영어에서 작은 것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문법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5번 이 세상이 유일한 것이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경우 즉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그럼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특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를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달을 좋아하고 해는 싫어한다. 달도 하나 해도 하나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정어니까 그때는 I like the moon but I hate the sun 이런 식으로 더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6번 바로 앞에서 언급한 명사의 경우 이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바로 여러분들이 관사를 배울 때 공부하신 내용이죠. 나는 책에 있다. 너는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아니? 자, 앞에서 언급한 책을 다시 언급하면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책이 아니라 내가 방금 앞에서 말한 그 책을 의미하는 거니까 특별해지니까 한국말도 그가 붙죠. 그 책. 그래서 더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명사 뒤에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이 있어 수식받는 명사의 경우 당연히 어떤 명사가요. 형용사구나 형용사절로 수식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해지잖아요. 특정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가 붙겠죠. 예를 들어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그냥 수도만 나왔을 때는 이게 특정하지 않은데 이 수도는 지금 어떤 수도죠? 한국의 수도라고 해서 한국이라는 형용사구가 수도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of Korea가 캐피털이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캐피털은 일반적인 수도가 아니라 한국의 수도라고 특정해졌기 때문에 더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사준 책을 줄게. 나는 줄 거다 너에게. I'll give you. 이 책이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사줬던 그 책을 너한테 준다는 소리예요. 즉 이 부분, 즉 형용사절이 이 책을 꾸며주면서 특별해졌잖아요. 특정해졌기 때문에 이때는 더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8번 형용사의 최상급 서수. 이 서수란 말은 the first, the second 그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only, last, same, next가 명사에 붙는 경우 이럴 때는 이런 단어 자체가 붙는다는 소리는 그 명사를 특정화시켜주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붙으면 그 명사는 특정화됐고 특정이 됐으니까 더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소녀다. 그냥 소녀면 어걸이 될 수 있지만 이 소녀는 어떤 소녀죠? 가장 키가 큰 애예요. 그러면 반에 50명인데 가장 키 큰 한 명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걔는 특정하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정한 애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걸이 이 최상급 때문에 특정화됐기 때문에 더가 붙어서 얘는 특정한 명사임을 표시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를 붙여서 더 토리스트 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 문법을 실전 영어 회화에 적용시켜주는 문법인 조사법을 이용하여서 짧은 주어 요소에 해당되는 조사법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